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고요. 또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항상 시작을 하면은 하는 얘기가 그 영상간의 텀이 길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몸도 좀 안 좋은 게 있었고, 왜냐면 목이 돌아와야 되는데 마른 기침 때문에 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쉬게 되었고, 하루 이틀 쉬다 보면서 사건들이 계속해서 막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라든지 사태라든지 요즘에 뭐 연준의 행동 맞물려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이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또 크립토도 이것저것 좀 리서치를 하면서 머리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제가 뭐 한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바이프로스트도 이것저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떠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방향성은 어떤가? 시장은 지금 시장 상태가 또 다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적으로 좀 있으니까 길게 봤을 때는 멀티체인이지만 이제 짧게 볼 때는 뭐 NFT도 막 나오고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끄적여 봤습니다. 영상에서. 그걸 이제 한번 얘기로 풀어 나가 볼게요. 일단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루나가 일어나고 셀시우스가 터지고 FTX 그다음에 은행사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넘어서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그렇게 욕하더니 보세요. 예, 시중은행들, 투자은행사들 다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돈을 갖고 중앙에서 엘리트들이 또는 이제 관계자들, 크립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루나도 마찬가지고 셀시우스도 마찬가지고 블록파이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중재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과도하게 돈을 많이 빌리거나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이제 잔고가 이제 비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이제 다시 돈을 되찾아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큰 그림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긴축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서 조용히 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플랜을 짤지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나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금융위기나 IMF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중국의 헝다그룹 이 부동산 문제들 그 다음에 코로나 머니처럼 다시 또 돈을 풀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오고 가요. 지금 이 네 가지 사태들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들. 일어났지만 코로나 팬데믹 머니로 한번 크게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머니가 있었죠. 금융위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좀 스케일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터지게 된 거고 IMF도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줄줄이 이제 도산을 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찾아온다라는 것과 우리가 다 예상을 했고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이 터져버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은 아마 크게 터질 수가 있는데 혹자나 이제 전문가분들 어떤 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령 예를 들면은 둘이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닌자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제목이나 그런 사람의 경제 상태가 아닌데도 담보를 아무거나 잡고 그냥 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걷잡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결국 한번 크게 터져서 큰 은행사들부터 해서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닌자 대출로 투자를 해주거나 뭐 대출을 해준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한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한 곳에서 이제 돈이 이제 쇼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는 연준에서 재무부에서 실제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중국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지급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거나 돈을 더 푸는 쪽으로 좀 선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더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만 하고 결국에 문제가 더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완전한 건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더 푼다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며칠 만에 한 30 몇 프로가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횡보하면서 자산이 조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약간 금처럼 되게 좀 재평가 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떤 자산이 좋을까? 뭐 금은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이유는 아마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하고도 맞물리다 보니까 그 시장에 있는 돈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나 고래들이 비트코인으로 안전하게 좀 대피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도 같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 생각인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이유는 뭐냐면 기관들이 많이 사잖아요. 한때 이제 코로나 머니로 해서 미국 증시에다가도 돈을 넣고 뭐 어디에다가도 다 이제 막 펀딩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돈이 점점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했던 게 가상자산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일단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막 팔아 제꼈던 건데, 어느 정도 이제 바텀을 찍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락의 형태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여기에서 새로운 기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시 이제 이 돈들을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제 말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러다가 다시 좀 안전해지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부나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이제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지 여러모로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은행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도와주자. 좀 자본주의에 맞지 않지만 어쨌든 행동을 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는 크립토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는 아니지만 크립토가 이런 쪽으로 시각을 받고 있다. 물론 잠깐뿐이고 그 약사 빠른 고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의 그냥 생각일지언정 단 며칠이긴 하지만 저는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사실 그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큰 것은 비트코인은 누군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만든 사람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 상황은 이렇고, 이런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 매수를 했대요.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이분은 진짜 저 리스펙트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떠나서 진정한 그런 투자자의 심장이 아닐까, 강심장이 아닐까. 돈이 있는 재력가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끝을 봐도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잖아요. 애매하게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배울 게 많은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맹목적으로 신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자세가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간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마이클 스트라티지가 이제 추매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항상 추매를 하면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가지고 시장도 이걸 호재로는 받아들이진 않고 어쨌든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죠.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이 사람이 샀으니까 떨어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렇게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뭐 이쪽 회사도 그렇고 다 이제 추매나 비트코인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재밌어지고 있어요. 우픈 얘기지만 왜냐면 지금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크립토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몇 년밖에 안 있었지만 뭐 10년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런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크립토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며칠 동안 뭐 몸도 안 좋았고 사실 좋은 일은 없었지만 그냥 재미 자체는 있어요. 자꾸 이거 뭔가 개발을 하고 여기서 또 뭐 비트코인 연동한다, NFT 만든다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하바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NFT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토큰인데 많이 좀 유명세를 탔죠. 국내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 DWF하고 파트너십과 이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이야기도 아니고 바이프로스트 이야기도 아닌데 이걸 왜 넣었냐면 DWF라는 회사가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WF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홀더이고 많이 이거 팔로우업을 하셨으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파이랩에도 투자를 했어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정체가 뭘까? 마르지 않는 셈도 아니고 계속 돈을 여기저기에다가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긴 궁금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AMA 할 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좀 오지랖인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되게 궁금합니다. 다국적 회사인 것 같은데 홍콩 쪽에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보니까 뭐 또 중동 쪽도 관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돈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기관 중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죽는 거 이런 회사들이 미래에 앞으로 뭐 반감기 이후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간에 어떻게 될지 그 기추도 되게 주목이 됩니다. 분명히 잘 될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투자한 곳 중에 또 코인들도 잘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DWF도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고 이 기관이 바이프로스트에도 파이랩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스레드를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막 대단한 스레드는 아니고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스택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에는 한 두세 명의 이제 보디가드, 가디언즈들이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스택스. 비트코인에는 사실 드물게 원체인이면서 뎁이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래 뎁이 없었는데 스택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줬죠. 스택스가 여기서 이제 인프라를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하나 넣었고 라이트코인이라고 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이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에서도 그렇고 범 크립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라이트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어쨌든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때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디지털 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빗대어서 하죠. 이런 라이트코인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바이파이에 대한 언급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GMX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게 될 체인 중에 제타 체인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 중국 쪽 개발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비트코인을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랩에서도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할 거라기보다 의식을 해야겠죠. 참고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NFT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NFT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더 크게 좀 마케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더 이제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저장수단의 가치나 자산을 그냥 피어투피어로 오고 가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테크를 좋아하는 투자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눈길을 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채굴자들이라고 해도 이게 마진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NFT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경제적으로 마진이 더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채굴해도 이득이 남는다는 그런 공식이 수학적으로 이제 뭔가 따라오니까 더 채굴을 할 수가 있고 해시 레이트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택스나 이런 애들도 많이 따라서 오르고 있는데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개발했고 지금까지 뭐 해왔으니까 그런 건 뭐 주목받을 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거기에서 이제 베이스로 요즘에 또 은행이 애를 먹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통화 이데올로기가 뜨고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요즘에 크립토 시장이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뭐 이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군침만 흘리고 있고 뭐 살 걸 팔 걸 껄껄껄 거리고 있지만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전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떠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마 안 떠날 것 같아요. 이제 GPT도 나오고 있잖아요. GPT AI 이런 것들 나오면서 GPT AI나 이런 생활에 맞물리는 것들이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화폐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아마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파이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 바이파이가 안타깝긴 합니다.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맥시 거래소에서. 뭐 맥시 거래소가 이렇게 막 엄청 대단한 거래소는 아니지만 알려지진 않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담고 싶을 때 가끔 맥시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전 맥시를 원래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바이파이랑 BFC가 상장이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됐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아직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가서 빨리 이제 쿠코인이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거 묻힙니다. 지금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은 제 관점은 어떠냐?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엽전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좋아요. 어차피 마이그레이션 안 됐으니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기능이 2.0이 나왔을 때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도 과연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까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저는 일단 인내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팔려고 해도 그닥 잘 팔리지도 않잖아요. 누가 사실 지금 이걸 사주겠어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이게 유동성이 되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팔 생각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야 될 거. 지금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도 이미 커스터디가 되어 있고 코인베이스에는 커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검토를 한번 했던 목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을 그렇다고 보세요. 커스터디에 등재가 되어 있죠. 바이낸스에. 물론 지금 바이낸스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암호화폐가 다 위험하지 뭐. 그럼 여기 원데이 투데이 아니잖아요.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 검토 목록에 들어갔었어요. 결국에는 목록에 추가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언급이 있었고 코인베이스 지갑이 바이파이에도 다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커넥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덱스가 나오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1분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 2분기 정도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매를 했으면 했지. 아이고 침튀겼어요. 죄송합니다. 추매를 했으면 했지. 이거를 제가 여기서 팔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추매를 하고 싶어요. 돈이 좀 있으면은. 그래서 추매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원화 채굴의 가능성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전 좀 여유로워요. 이제는 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 올릴 때 괜찮겠지. 더 떨어질 수 있지. 원래 암호화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니까. 루나? 그래 망할 수 있지. 다시 재기하면 되지. FTX? 그래 뭐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러다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멘탈은 저는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도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마워요. 이게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바이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증시, 주식들, 채권들, 자발트,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이거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제 돈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되게 최악이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또 그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고 인내를 하실 분도 인내하고 정말 힘드시면은 지금이라도 청산하셔가지고 다른 기회를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요를 절대 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저랑 같이 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하신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서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현금만 갖고 있으면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을 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중이긴 한데 지금 바이파이하고 BFC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요. 네, BFC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이파이는 거의 방치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허탈해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모든 빌드업들이 바이파이에게도 분명히 특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10배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이파이를 메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BFC가 국내에 두 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는 돼요. 국내 인원들이 사주잖아요. 바이파이는 거의 뭐 BFC 홀더들만 갖고 있는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랜딩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 잠정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할 것도 사실 많이 없어졌고 더군다나 디파이 쪽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디파이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악의 사태에서는 저는 좀 매수를 하는 편이라서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수합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뭐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저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싸니까 10배 차이니까 10,000개만 옮겨도 1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수합을 했어요. 그래도 BFC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그냥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서비스가 상용화 되기 전에 한번 하는 게 기념비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한 거고요. 기다리기도 좀 무료했고 그래서 변화를 주고자 한번 해봤고 결국에는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GMX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DYDX도 그렇고 뭐 레이디움이나 팬케이크 스왑 이런 것처럼 특징이 있건 없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덱스라는 그 탈중앙 스왑 거래 그 프로토콜들이 모든 메인넷에는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파이도 그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하고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아마 제공을 할 걸로 보여요. 제 예상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이것들은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척 사항이 얼마나 되는 건 저는 모르고요. 코딩을 갖다 줘도 어차피 저는 이해를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아요. 저도 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문제는 홀더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언제쯤 도대체 완성이 될까? 그리고 저도 이거는 속이 타요. 그쪽 이제 재단 측에서는 더 속이 탈 수도 있고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더 좋게 만들고 싶죠. 왜냐면 한번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정 유지 보수만 하고 해야 완벽한 거니까. 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속이 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이파이가 더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고, BFC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덱이 올라오고 안건이 더 이제 제출이 되고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거 외에는 BFC가 할 거는 다 했어요. 덱스 만드는 거 이제 뭐 바이파이 쪽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프 수합 같은 경우에도 나왔고, 그것도 이제 BFC 체인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니까 메인넷이 먼저 나온 거라서 BFC는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파이보다 더 크게 올라가겠죠. 덱스가 나오면. 올라간다고 치면은. 올라간다고 제가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텐데 바이파이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모든 빌드업들이 바이파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비트코인 NFT 오디널스, 스택스, 그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는 소식들이 막 들리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파이도 하나 해야죠. GMX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롱숏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저희 이거 뭐야? 이쪽 재단에서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 마진 거래, 탈중앙, 그런 것들 한번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한번 유행처럼 끝나가지 않도록 좋은 서비스로 바이포트하고 엮여서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자는 거죠. 물론 지금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보니까 다운로드 수도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갑 개수가.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이걸 빌드업을 하기 위한 거는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거니까 지금은 거의 다 갖춰줬어요. 이제 UI, UX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 둘이 만나서 좋은 짝을 이룰지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직관된 얘기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덱이죠. 이게 앞으로 이제 BFC에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NFT 게임이에요. 인형 뽑기 게임이거든요. 인형 뽑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 레스토랑 뭐 그런 비슷한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형 뽑기 머신을 넣고 인형을 집어넣어. 근데 그 인형에다가 뭐 능력치를 주는 거죠. 뭐 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치나 인형끼리 조화를 통해서 뭐 같은 부류의 인형을 넣으면 버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은 꽤 많이 한 거거든요. 며칠 했어요. 무과금으로 했습니다. 무과금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컨텐츠가 다양해요. 아쉬운 게 모바일은 안 되는데 컨텐츠는 거의 되게 다양합니다.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가차부터 해서 여기 이제 뭐 리서치라고 하는 그 하단에 그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크트리를 만드는 거고, 그 외에도 개인 미션이라는 게 있고 인형 뽑기도 있고, 이 머신도 또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기능이 되어 있고, 그 강화를 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창고도 있고, 랭크라든지 소셜, 뭐 이벤트들, 그 다음에 NFT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갑을 연동하지 않으면은 제한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갑을 연동을 하지 않고 제가 게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컨텐츠가 꽤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많이 즐기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지갑을 한번 연동할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갑을 잘 연동을 안 하는 이유가 해킹 사고가 많이 터져서 웬만하면 좀 지갑 연동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한 며칠 정도 두고 보고 지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동을 해서 더 한번 해볼게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몇 번씩 클릭해 주면 되거든요. 웬만한 거 다 자동이라서 클릭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꽉 차 있으면은 그거 이제 사장님이 열어가지고 금고 열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배치해 주시고 이거 머신 같은 거 배치해 주고 그러면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월드맵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지갑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해봤는데도 매우 재밌어요.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아서 이게 오픈 메타임에도 이 정도면은 앞으로 정식 출시됐을 때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니까 차트도 괜찮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소소님이 그 마케팅 총괄하시는 그 재단 측 분이 최근에 이제 뭐 AME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리브랜딩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알트들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무차별적인 리브랜딩은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라는 게 뭐 이야기하면서 다 저희가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때가 오지 않았나. 이제 2.0 멀티체인 2.0 바이파이 2.0 해서 새로운 이제 저변을 늘릴 수 있는 탄생의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전에 또 더 영상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원화채굴을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플랜을 잘 짜서 다음 기회에 더 큰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상을 어떻게 자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홀더로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